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variable과 그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게 우리가 컨디셔널 배웠었고요. 그 if문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다음에 또 while loop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 컨디셔널을 통해서 반복문을 이제 여러분들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뭐 오브젝트니, 타입이니, variable이니, method니, 그 다음에 tuple이니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와 함께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특히나 그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우는 분야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 artificial intelligence, 즉 그 인공지능 산하에 있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계학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작성해야겠죠. 그리고 그 기계학습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그 기계인 컴퓨터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데요. 따라서 사실은 그런 머신러닝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라는 것과 함께 동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오브젝트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사실은 뭐 되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숫자 3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죠. 그래서 그것도 오브젝트로 볼 수 있고요. 혹은 뭐 디지털 포토그래프, 이제 뭐 그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도 다 오브젝트라고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어떤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란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시키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의 타입을 보고서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서 어떠한 걸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파이썬 사실 이거를 하나의 동물원이라고 가정해 보시면은요. 여러분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파이썬 그 해석기,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실행시키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만약 동물원이 만약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오브젝트란 거를 그 프로그램 안에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동물원 안에서 이제 동물이 태어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이 어떠한 타입의 동물인지, 그러니까 뭐 타입 혹은 kind, 그러니까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동물이 새면은 그럼 아무래도 이 새는 날 수가 있겠죠. 물고기면은 수영을 할 수 있겠죠. 코끼리면은 그러면 어떠한 걸 들 수 있겠죠. 라는 등의 그 동물이,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 큰 동물이라는 범주 안에 어떠한 타입이 정해지면은 그럼 그 타입에 따라서 이제 그 동물이 할 수 있는 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동물이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동물원 입장에서 만약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되면은 사실 그 뜻은 이제 동물이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이썬 입장에서도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면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요. 왜 이러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 뭐랄까나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표현한댔죠. 그렇다면 그 오브젝트 데이터는 컴퓨터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메모리, 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램에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올려지고 그거를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메모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읽다 보면은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가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질 거라 생각되면은 메모리에서 삭제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아니면 뭐 그 컴퓨터 사이언스 혹은 소프트웨어의 학과에 들어오셔가지고 전공을 듣게 되시면은 아시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뭐 파이썬이라는 것이 있고 안에서 오브젝트란 거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는 타입이 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은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숫자 이것도 오브젝트를 했죠. 그래서 이 숫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13 혹은 뭐 3.14, 15, 92, 925 이거 파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5에서 그 음수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표현하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3 플러스 6j라고 하면은요 그럼 이게 그 복소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이냐면요 str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이라는 그 오브젝트는 뭐냐면은 어떠한 텍스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죠? SKK is wonderful 뭐 이런 혹은 뭐 the instructor said well done and smiled something like that. 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이러한 하나의 뭐 어떻게 볼까요? 텍스트, 자연어 이런 것들을 string이라고 불리우고요. 오브젝트를 그 타입으로서.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따옴표, 쌍따옴표나 그런 따옴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글을 적고 싶을 때, 즉 이 문장 안에서 쌍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외곽에 이렇게 따옴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걸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실행시켰고요. 그래서 파이썬 실행시킨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print skku is wonderful 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skku is wonderful 뜨죠. 근데 우리는 print 만약 제가 쌍따옴표 넣었습니다. the instructor said 또 한번 쌍따옴표 넣고요. well done 다시 쌍따옴표 넣고 and smiled 그다음 쌍따옴표 넣고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뜨죠? 에러가 뜹니다. syntax error, invalid syntax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그러냐면은요 만약 여기에 쌍따옴표 넣고 더 써도 생각한다 다시 쌍따옴표 넣고 well done 다시 쌍따옴표 넣고 쭈쭈쭈 해서 다시 쌍따옴표 넣었잖아요. 그러면 파이썬 입장에서는요 여기까지가 스트링이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 명령어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where, 뭐야 where이라는 명령어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쌍따옴표가 생겨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쌍따옴표까지 가서 종료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tring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이렇게 쌍따옴표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고 반대로 따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쌍따옴표나 그 헛따옴표나 상관없이 똑같이 스트링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럼 헛따옴표를 치고 the instructor said 그런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well done and smiled 라고 다시 따옴표로 닫습니다. 그러면은 따옴표 자체가 있는데 헛따옴표가 시작되고 나서 쭉 보고 나서 제일 끝에 smiled까지 간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럼 이 전체가 스트링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역시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well done 파트의 쌍따옴표가 그러니까 실제 그냥 쌍따옴표 글자로서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스트링을 만드실 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던 거 있죠? 뭐 컨디션, true니 false니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true value, false value 이런 것들도 불린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오브젝트, 기본적인 오브젝트가 이제 파이썬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보셨던 로봇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은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이 로봇이라는 오브젝트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이 from cs1 robot import 뭐 이러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 시간에 이걸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CS1 로보츠라고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거는 모든 걸 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import 가져와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CS1 로보츠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요. 그럼 이 CS1 로보츠 안에 이 로봇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S1 미디어 이 파트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죠? CS1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load under picture photos gowi.jpg.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이름만 봐도 이 어떠한 JPEG 파일을 불러와라 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이제 뭐 튜플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이란 건 뭐냐면은 바로 그 오브젝트들을 포함한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튜플입니다. 그래서 튜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parentheses를 씁니다. 그러니까 parentheses라고 불리우는 거는 뭐죠? 괄호예요. 그래서 그 괄호를 열고 3, 2.5, 7 하면은 3과 2.5와 7 이 세 개가 각각의 숫자로서 오브젝트였죠. 그 숫자로서 오브젝트인 것을 하나의 지금 튜플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있는 것도 뭐 레드, 옐로우, 그린이라는 레드, 옐로우, 그린이라는 그 스트링을 지금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튜플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201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숫자들로만 묶을 수도 있고 스트링만으로도 묶을 수 있지만 다른 타입의 오브젝트들도 하나의 튜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숫자와 그다음에 그 이름이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튜플로서 묶여져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분 전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모든 오브젝트는 타입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이란 걸 가지고서 그 오브젝트가 어떠한 걸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걸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가 어떤 게 있었죠? 숫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만나면은 그 숫자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이거 두 개 더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더하는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되겠죠.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로봇도 사실은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봇을 두 개 만들었는데 그 로봇 두 개를 합쳐라.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타입을 보고서 그래서 그 타입에 정의되어져 있는 어떠한 행동이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타입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열고 가로 열고 3 이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죠? int는 무슨 말이냐면요, integer number.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요, 정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type 해놓고서는 3.2cH 되어 있죠. 그럼 이러면 플로트 되어 있죠. 그래서 floating point number. 우리나라 말로는요, 뭐 소수, 뭐 이렇게 그 이제 쭉쭉쭉 적을 수 있는 소스를 뜻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skk fantastic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지금 쌍따옴표가 있죠. 쌍따옴표가 있다는 말은 이게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는 str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str은 뭐다? string. 그 다음에 또 이렇게 j를 붙여가지고 3 플러스 7j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복소수니까 complex number, complex라 뜨고요. 그 다음에 타입에 tru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rue는 뭐였죠? 이게 불린 타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불린 해가지고 나오고 그게 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란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오브젝트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또 사실 더 다양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시켰다. 로봇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이제 CS1 로봇의 로봇이라는 오브젝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투플로 만들면은 이거는 투플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load underbar pictures에서 go with a JPEG 하면은 CS1 미디어의 픽처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어떠한 타입인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켜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봇은 이전 시간까지 계속 봤었으니까요. 우리가 이 CS1 미디어의 픽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라인에 뭐라고 했죠? CS1 미디어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와 달라라고 했었죠. 그럼 이 CS1 미디어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요 같은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주제 적혀있으면 아마 엄청 적혀있죠. 근데 이 모든 보시면 다 definition 되어 있고 뭐 클래스 뭐 이런 거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요. 여하튼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좀 되게 길죠. 모든 내용을 다 가져와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load underbar picture ramen.jpg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img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img.show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볼까요? 예, 잘 안 되죠. 이걸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당하는 라면.jpg라고 하는 이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걸 불러오는 거죠. 로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라면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에 이제 같은 지금 폴더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그림을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지금 불러오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지금 함수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때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라는 걸 만들었고 그 오브젝트의 이름이 뭐다? img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브젝트의 이제 이름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드, 특히 이거 보셨죠? 휴보다는 로봇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로봇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부터 나는 휴보라고 부르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휴보.mov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이제 그 휴보를 이제 움직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오브젝트에 이제 이름을 주는 방식이 있겠고요. 네, 이런 것은 사실은 휴보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string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메시지라는 이름을 17이라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 n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주저주저 적혀 있는 거를 이제 py라고 finished는 뭐 true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load underbar picture라고 해서 하는 것을 이제 img라고 하는 이름으로써 그 오브젝트의 이름을 지금 할당 그리고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n은 17 이 파트에서 그거를 assignment라고 불립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할당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죠.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러니까 뭐 17을 n이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파이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코드를 이해를 하냐면은 n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n이라는 이름에 17이라고 하는 어떤 오브젝트가 아까 17은 숫자고 그게 오브젝트를 했죠. 그 17이라는 오브젝트가 n으로 할당이 되었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할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n을 통해서 그 17이라는 오브젝트에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조금 더 다시 똑같은 얘기 하자 한번 해볼게요. 요 휴보의 로봇이라는 파트 생각해 보시면은, 그럼 이제 휴보라고 하는 어떠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라고 하는 지금 저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로봇 하나 만들었습니다. 휴보를 어떠한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 휴보라는 이름에 할당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우리가 이러고 나서 이제 휴보.move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럼 이러면 뭐죠? 휴보를 움직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단 말은 휴보가 뭐지? 휴보란 건 사실은 앞에서 내가 그 로봇이라고 그 휴보란 거 이름 찾습니다. 휴보가 뭐지? 하면 휴보란 이름을 찾고 찾아낸 휴보가 알고 보니까 로봇이었네. 그럼 그 로봇에 이제 무브를 실행하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은 좀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냥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n은 17이다 해서 n과 17은 동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는이 하나 있다 해서 n이 17 있고 이 n과 17을 지금 이렇게 n에다 17을 할당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외 얘기지만은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equal을 써서 그 할당을 하는데요, 조금 예전에 쓰여졌던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할당할 때 정말로 이 뭐랄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n하고 그 다음에 이 표시 있죠,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마이너스 표시 있죠, 그런 다음에 17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17이라는 오브젝트가 n에 할당된다라는 것을 표현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좀 쓰기도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굳이? 라는 생각도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A는 B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 있어서 파이썬에서는 이 equal이라는 거는 할당을 의미한다.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그럼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 그 조건 어떻게 하냐면은 A와 B의 사이에 는을 두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만요. 그래서 일단 는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할당을 했다, 둘이 동급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할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파이썬 동물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그 동물에다가 그 이름을 이제 딱 이렇게 어사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보고서 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동물이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사실 어떻게 찾아내고 불러야 되지 하는데, 이제 이름을 딱 주는 순간부터 쟤는 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려진 거고요. 사실은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수,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보셨던 이런 숫자니 스트링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였고, 그런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이제 이렇게 이름을 할당하게 되면은 그럼 이 각각의 이름들이 변수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변수명을 뭐 메시지다, 변수명을 n이다, 변수명을 파이다 라는 식으로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 이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즉 변수야 펑션, 이전의 시간에 def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변수와 함수의 이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룰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letter, 그러니까 즉 알파벳, 숫자, 그리고 underscore,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underbar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름이란 것은 반드시 이 세 개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의 첫 번째 문자는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df3 3core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숫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def니 뭐 if니 else니 뭐 elif니 while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키워드라고 불렀는데 했죠.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은 이미 파이썬이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서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그 케이스 센시티브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PI 적은 거 있고 이것도 PI 적은 거 있죠. 근데 이 P가 지금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죠. 이거 두 개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이름을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예시들 보시면은 뭐 my underbar message라고 해서 이렇게 적혀 있고 A13이라면은 13.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명으로서 충분히 잘 작동합니다. 근데 하지만은요, 뭐 more 한 다음에 이렇게 at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를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이거 안 됩니다. 왜죠? 이렇게 룰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13a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는 숫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def라고 하는 거는 뭐죠? 예약어이기 때문에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명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있네요. 이제 그 name이라 하는 거를 사실은 변수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왜 변수가 뭐죠? 어떤 변하는 숫자란 뜻이잖아요. 왜 그러면 이게 변하는 숫자냐? 뭐 이렇게 사실 숫자뿐만 아니라 사실 더 나가서 이제 뭐 더 이제 큰 개념이 합니다. 근데 변수라고 불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같은 이름에 지금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요. 이게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코드가 있다라면은 n은 17이다. 그러면 n은 이제 17이라는 걸 어사인 했죠. 그 다음에 n에다가 그런 다음에 그 뒤에 n에다가 17이라고 하는 그 문자를 또 어사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n에다가 17.0이라는 것을 어사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어사인 할 때마다 그 n에 있는 값은 바뀌게 되겠죠.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그 똑같은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으로 된 것을 변수 variable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이제 그 동물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사인보드가 아까 그 이름 준다 했죠. 그게 뭐 하나의 애니멀에서 하나의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value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의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오브젝트가 그 이름에 어사인되는 오브젝트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n은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17, 17.0 이건 오브젝트를 했죠. 근데 이때에 딱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 묻습니다. n의 value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1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금 코드가 실행되면은 n의 value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17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그 n의 value는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17.0입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냐는 것은 사실 그 값은 뭐다? 오브젝트인 거고, 근데 그 오브젝트는 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가끔은 이런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어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비어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름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none이라고 하는 이 어떠한 특수 그 예약어를 통해서 적어 놓으면은, 그리고 이때 n은 그
저 뭐지? 대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앞에서 쭉 실행하다가 여기까지 아까 실행했을 때 제가 n의 밸류는 뭐라 했죠? 17.0이라 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n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오브젝트를 할당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비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n은 none이다 라고 하면은요, none type, 즉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어떤 스페셜 오브젝트로서 뭐 비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시다가 가끔 이렇게 이제 그 현재 변수가 비어 있음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있어서 이렇게 none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비디오에서는요,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좀 더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